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고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건폐장을 옮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소식 준비했는데요. 김포 한강이 콤팩트시티 조성과 연계돼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에는 연장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와 서울 강서구, 김포시가 협약을 맺은 건 지난 11일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5호선을 연장하려면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차량 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이때 주변에 즐비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것도 이번 협약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새 기관이 맺은 협약이 실현될 경우 서울 시민, 특히 강서구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방화동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은 그동안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은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그 쓰레기를 싣고 막 다니기 때문에 그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러고 아니 동네가 먼지 나고 뭐 그 쓰레기 막 버리고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 옮긴다 그랬는데 안 옮겨서 불편하고 막 그랬었죠.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률이 280%를 넘는 등 이른바 지옥철, 골병 라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교통체증도 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기 힘든데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김포 한강이 콤팩트시티 조성과 연계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클 거란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등에 대해 지자체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김포 한강이 콤팩트시티 조성 사업과 연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현재 노선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추가 검토 사업으로 돼 있는 5호선 김포 연장을 신규 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은 별도로 추진되는데 이전뿐 아니라 인수합병이나 폐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게 강서구와 김포시의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김포 한강이 콤팩트시티를 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오는 2030년 정도에는 연장해야 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시와 김포시 간 협약으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논의가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인천이 배제되면서 지역사회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호선을 검단뿐만 아니라 강화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천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 종합발전 계획. 계양구와 서구 지역에 대한 발전 구상으로 교통망 확충 계획에는 5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시와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 인천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금 전 10시 10분에 오세훈 서울시장, 강서구청장, 김포시장이 만나서 5호선 연장 업무 협약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가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그런 표현이 정확히 맞는 것 같고, 인천시는 너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고요. 여태까지 지금 5호선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었던 것도 물론 그건 큰 한몫을 하고 있고. 인천시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반대하자 협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추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호선 연장은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지자체 간 합의입니다. 김포시도 향후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향후 인천시와 노선 등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협의가 진행되겠지만 인천시가 협상 주도권을 빼앗기고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간 이미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인천시가 검단으로 인천 5호선을 연장시키는 데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우리 또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비용 편익 비율인 BC값을 높이려면 노선이 반드시 검단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 협약으로 물꼬를 튼 5호선 연장 사업. 세부 노선은 관련 지자체 간 추가 협의는 물론 정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여러 철도 노선 계획과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서울시 등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자 부동산 규제를 푼 건데요. 이에 따라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먼저 규제 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연수구와 서구, 남동구 등 인천의 8개 지역. 이들 지역이 모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에선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로 제한했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LTV가 70%까지 늘어납니다. 또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는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각종 세금 규제도 완화됩니다. 우선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2채 사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세율만 적용됩니다.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됩니다. 청약 조건도 달라지는데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시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도 사라지며 전매 제한도 풀립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은 지난 9월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2달도 안 돼 조정 지역까지 해제됐습니다. LTV 비율과 세금 규제 등이 완화됐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최근 급격히 오른 대출 금리가 거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11월 첫 주 인천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3.6으로 전주 대비 0.6%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엔 109.5% 수준이었지만 20주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연일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 9월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2달이 채 안 돼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LTV 규제가 완화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사라졌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 대책 자체가 매수자, 매도자 양쪽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봐야죠.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없잖아요. 일단 사는 데 있어서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풀기에는 대책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높은 금리입니다. 이달 1일 집단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금융채는 5.19%, 2.59%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6%포인트 올라 2배가 뛰었습니다. 30년 상환으로 1억 원을 빌린 경우 월 부담이 21만 원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별 대출 규제를 뜻하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그대로인 것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9월 3,100여 건에서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 열기가 쉽게 살아나긴 어려울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상반기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우선 진행하는데요. 설문조사를 토대로 통행료 지원 규모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행료 폭탄이라고 불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인천시가 영종 주민들을 위해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월 영종 주민들과 직접 만나 통행료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추진된 통행량의 문제라든가 또 이에 따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종대교는 이제 상부도로에 대한 무료 통행을 추진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통행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우선 실시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량과 하부도로 통과 후 청라 IC로 재진입하는 통행량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문조사는 감명카드를 발급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통행료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지난 17일.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만큼이나 학부모들도 애타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각 종교시설마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각. 절에선 수험생 학부모들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나무서가모니불. 두 손을 모으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백 번. 실수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나름대로는 재수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얘기는 아침에 하고는 갔는데 엄마의 마음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과 고생한 1년이 생각이 나서 온 가족이 수험생이 되어 지나온 지난 1년. 수험생 학부모는 처음이라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이 쓰입니다. 좀 꼭 원하는 대학 갔으면 해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빠도 오늘 휴가 내시고 저도 그래서 이제 같이 왔죠. 아무래도 큰애고 제일 처음이고 경험도 없고 후회되는 점도 많아요. 교회에도 수험생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과목별 시험 시간에 맞춰 기도가 한창입니다. 자녀의 합격을 바라는 건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 수험생들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고 잘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끝까지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지역의 각 성당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미사가 열렸습니다.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오늘. 학부모들도 수험생들만큼이나 애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23년째 수험생 수송 봉사를 이어온 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험생들의 신속한 이동을 도왔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해가 채 다 뜨지 않아 어스름한 수능 당일 아침. 동인천역 앞에 사이렌을 부착한 차량 여러 대가 수능을 보러 가는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하나 둘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을 태우고 신속하게 학교로 출발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응원 한마디도 잊지 않고 덧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험 잘 보고 학생. 네. 학생 사탕 좀 먹고 시험 잘 보고. 오늘도 10여 명의 봉사자들은 이날 수험생들이 빠르게 시험장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된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수험생 수송 봉사는 어느새 2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수송 봉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한 19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했지만은 올해만큼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 시험에 응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저희도 또 안전하게 시험장까지 가서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운 덕분에 수험생들은 별탈 없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시험 잘 보고 와요.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공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수험표만 잘 챙기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부터 문화공연, 항공까지 자세한 할인 정보를 이정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수험생들. 수능을 마치고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을 덜게 됐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됐습니다. 우선 CGV는 수험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2월 13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로 수험생들은 재미있는 미션들을 풀면서 영화 7,000원 관람 쿠폰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문화공연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5개 공연을 특별 할인합니다. 12월 연말까지 열리는 연극과 뮤지컬, 무용, 합창,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도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공연은 인디음악과 연극, 뮤지컬 등 총 6개. 할인 행사는 12월까지 진행되는데 홈페이지나 전화 예매를 통해 수험생 할인을 받으면 됩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항공권 할인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탑승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 18일까지 국내선 모든 노선이 적용되며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명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식업계 등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험표를 잘 챙겨야겠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내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입시 준비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예비 수험생들의 내년도 입시 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재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 전문 상담을 하고 있는 권기철 입시 전문가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마무리되면서 벌써부터 내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선 예비 고3 학생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인지
혹은 정시로, 즉 수능을 시험 쳐서 대학을 갈 것인지 이 두 개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무엇을 준비할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시냐 정시냐 선택의 갈림길에선 본인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비중을 두고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수시로 지금 현재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내가 어느 대학까지 진학이 가능한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면 그 다음은 이제 정시로 이제 어느 대학에 갈지 알아봐야 되는데, 정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쳤던 모의고사에서 한 등급 정도 낮추어서 내가 진학이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최저 등급 맞추는 전형 맞춤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몇 등급은 어느 대학 간다, 몇 등급은 어느 대학 간다 하는데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과학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뭐 3, 4등급도 예를 들면 뭐 인서울 간다. 혹은 그 대신 일반 고등학교는 3, 4등급이 인서울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등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지어 학생부 종합은 학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어느 대학 갈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들을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와 비슷한 등급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등급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무슨 전형으로 주로 어느 학교 갔는지를 알아보시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 등급대가 무슨 전형으로 어디쯤 가는구나 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자기 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판단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 등급이 또 중요한데 수시라도 논술 전형은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 전형만 준비하지 말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논술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대신 논술 전형은 좋은 게 뭐냐면은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신 등급을 보고 이제 어떻게 정할지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정시 전형에서 재수생이 포함된다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예비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이 있다면 전해주신다요. 예, 일단 만약에 정시로 가겠다 그러면 일단 목표 학교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목표 학교를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3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 그 다음에 뭐 가도 기분 나쁘지 않는 학교, 최소한 이 학교만 가면은 그래도 난 재수는 안 하겠다라는 학교. 이 3개의 목표 대학을 정해서 내가 몇 등급 맞으면 어느 대학 가고 몇 등급 맞으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목표 학교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시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무턱대고 목표 학교에 수능을 준비하지 말고 논술 전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논술에 나와 있는 최저 등급을 맞추는 거 먼저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논술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게 되면 수시에서 6번의 기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따지면은 학생이 이번에 이제 대학 진학하는데 뭐 수시 6번, 수능 3번, 총 9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대학 진학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논술 전형의 최저 등급을 먼저 맞춰서 준비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능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8점을 맞기 위한 공부 방법과 90점을 맞기 위한 학습 스케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능에서는 1.5등급이 목표다. 수학하고 탐구하고 합체가 1.5등급이 목표다. 이래 된다면 둘 다 1등급을 준비하지 말고 수학 2등급, 과학 1등급으로 해서 1.5등급을 만들지 혹은 수학 1등급, 과학 2등급으로 해서 1.5등급을 만들지 자신에게 더 강점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더 강점 있는 과목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데 많은 경우는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두 마리 토끼 잡으려가 이제 아무것도 못 잡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목표 학교의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몇 등급 올리고 어떤 과목은 몇 등급까지 올리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본인의 강점에 따라 전략을 잘 세워야겠군요. 예비 수험생 못지않게 학부모도 걱정이 많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수험생 학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될 정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예비 고3이 되는 경우에 사실은 뭐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옆에 있는 학부모님이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하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학생을 믿고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적으로. 그렇다면 어머님과 이제 학생이 바로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학부모가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이 되려 의견 충돌이 나서 이것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만약에 학생이 뭔가가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좀 교육 전문가들과 상담을 한 후에 어머니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어머니가 직접 학생하고 이야기하든가 어머니가 그렇게 전달력이 안 된다면은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런 이제 걱정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학생에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될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략에 대해 입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7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시험 기간에 맞춰 학부모 수첩에서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 등 교육의 주체가 생각하는 대입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소연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시 모집 준비로 굉장히 분주할 텐데요. 매년 바뀌는 대입 입시 제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매년 11월 치르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입시 정책은 매년 바뀌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대입 수능 시험에 대해 학부모들은 수시와 정시 모집, 그리고 논술과 면접 등 너무나 많은 대학들이 다른 입시 전형을 갖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점이 공통 의견입니다. 저는 수시라고 하면 내신 성적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고, 또 어떤 대학은 수능 점수를 반영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시만 하더라도 뭐 6가지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계속 바뀌잖아요. 비율도 바뀌고. 그런 거에서 오는 혼선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계속 아이를 위해 공부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 분들은 점수가 명확히 보이는 수능 제도를 더 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입시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예비 수험생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매번 바뀌는 입시 제도에 학교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학생들은 더 잘 모르고 결국엔 부모님들이 권유하는 학원에 등록해야 입시 컨설팅을 받잖아요. 매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부활한다, 내신을 더 본다,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넓힌다 등 자주 바뀌니까 공부하는 저희로서는 입시에 시달리는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양분된 입시 제도는 내신 잘하면 수시, 수능 잘 보면 정시 지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시나 수시 지원이 원하는 대학에서 골고루 다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계속 경쟁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어서 난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아이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컨설팅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입시 설명회도 다니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교육의 최종 목표는 대학 진학.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입시제도 그리고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시가 좋다, 정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시를 하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 사회의 마인드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이런 교육제도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와야 성공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이렇게 치열한 지금 입시제도가 잘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택권은 아이들한테 있거든요.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꿈을 더 일찍이 펼쳐볼 수 있는 건데 아이들한테 그런 선택권과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으니 교육의 저희 목표 자체를 조금 더 올바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현재 대학 입시제도. 수시와 정시 등 여러 기회가 주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현실적인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수첩 전소연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현안 사업이 다뤄졌는데요. 인천이 해양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립지 일대 UAM 시험장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실현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 인천시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항만은 평택에, 해운은 부산에, 해양 관광은 거제시나 여수시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천의 해양산업은 백화점식으로 나야 하지 말고 전략 추진 과제가 지금 무려 21개입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이제 실효성 면에서는 좀 의문이 가는데요. 크루즈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인천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머물 수 있는 관련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시내 또는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는 것처럼 인천 국제 크루즈 여객 터미널은 송도 끝에 있어요. 되게 멀리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이 골든 하버역까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골든 하버역까지 연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도심 항공교통, UAM 신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립장 일대에 UAM 시험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제2매립지에다 UAM 시험장을 설치하겠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건 지자체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없고 SL공사하고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사업의 실효성이나 실현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립지 일대에 추진 중인 드론 비행장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비행장은 완공됐지만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언제 문을 열지 모르는 상황. 인천시는 사업 관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축물의 공사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게 좀 어떤 좀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소송 가게 되면 오래되고 건축물을 지어놓고 잠깐 쓰다가 지금 그 유치권 행사 때문에 좀 폐쇄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빨리 풀리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관광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변 인프라 확충과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인천의료원 경영 효율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또 12구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해줄 응급 장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료원의 한 해 예산은 1,021억 원.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매출액은 320억 원 수준에 그쳐 매년 심각한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선 경영 효율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김유곤 인천시의원은 의료원의 운영 적자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건강보건국 예산이 1조 4억인데 1조 824억 학년에. 근데 여기가 1,021억 정도 돼요. 10분의 1이에요.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게. 의료원에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10분의 1을 쓰는 기관인데 이 경영 합리화가 매우 중요하다. 인천의료원은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부족 등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도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병원이 잘 유지되려고 하면 그 의료 서비스가 좀 질이 높아져야 많은 이제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병상이 좀 이렇게 가동률도 높아질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의료원의 조직 구성원들이 좀 어렵지만 같이 합심해서 좀 이렇게 해서 타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위급 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장비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강구 시의원은 법적 설치 의무를 떠나 축제 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제세동기 등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이태원 참사했었을 때도 제세동기가 거의 없었다. 근데 그나마 또 작동되는 것도 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도 보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큰 축제들을 하잖아요. 네. 큰 축제들을 하는데 축제장에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법적으로 몸 설치가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인천의 한 대형 병원이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분실한 채 운영하다 과태료가 처분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의료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는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준공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인천대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한 뒤 도로를 지하화하고 위에는 대규모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인천기점부터 서인천 IC까지 총 10.45km 구간입니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내에 상부도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부서에선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 여기 그 내용에는 완료하겠다는 건 없고 다시 추진 계획이 27년도에 완료로 됐습니다. 2단계로 나눠서.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시장님의 내용을 파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분명히 본회의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는 임기 안에 상부도로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KDI 예타가 끝나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상부하고 하부하고를 동시에 지금 해야 되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상부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인천대로 주변 주거지에 대한 종상향 요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천대로 기준에서 50m까지 종상향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과 접해 있는 다른 지역하고 격차가 많이 생겨서 그 일대 주민들이 또 추가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주민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지구 단위 계획 전체 면적 120여만 제곱미터 중 종상향된 곳은 30만 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는다며 추가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종상향된 것도 사실은 그 저희 역세권 위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됐기 때문에 또 그 인근에 저층 이렇게 주거지가 쭉 펼쳐져 있는데 또 무한정 저희가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에선 빈집 정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빈집은 3,665가구. 박종혁 시의원은 TF팀을 구성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진행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경제자유구역 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지지부진한 청라시티타워와 을왕산 아이퍼스힐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시티타워. 올해 초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스코건설을 다시 선정했습니다. LH는 내부 경영 심의를 마치고 공사비 상한선을 보증하는 GMP 계약 체결을 SPC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GMP 계약 체결 후 추가 사업비 협의를 진행하자는 LH와 달리 사전 분담 합의 후 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SPC 간 의견으로 표류하는 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경제청이 인허가 기관으로서 손을 놓고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의원 생각에는 좀 SPC 계약 해지하고 LH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진용 청장은 SPC와 계약 해지는 어렵다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는 건 더 어려운 거고 해제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로 이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새로운 대안을 갖고서 이것을 말끔하게 해제를 시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시티타워를 지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글로벌 캠퍼스 2단계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캠퍼스 조성 10년이 지났는데도 5개 학교 모두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시 출연금만 5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5개 대학 정원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단계를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고 이 부분에 혈세 낭비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2단 말면은 이게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달리기 위해서는 2단계 가속 페달을 좀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10개의 대학들이 꽉 찼을 때 이 하나의 그 글로벌 캠퍼스가 제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다. 을왕산 영상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논의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미뤄지는 데 대한 경제청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공항공사는 이제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 했는데 문제는 그 국토부입니다. 자꾸 제2의 대장동을 자꾸 많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MRO라든지 기타 공항과 관련한 시설을 집어넣는 게 좋은 게 아니냐.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